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 그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의 경제 체제인지 그 경제 체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떻게 내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돈이 흐르는 거죠. 돈이 여기서 일로 흐르고 돈이 여기서 일로 흐르는 거. 경제라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제를 말을 하는 건데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곳에 내가 먼저 가 있으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 바로 그게 재테크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테크 하실 때 경제를 먼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품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기 일쑤죠. 그런데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더하기 빼기 구단을 모르면서 수학의 미분이나 적분같이 어려운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이나 주식의 분석 그런 것들 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크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체제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 파악을 좀 먼저 하셔야죠.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금리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데이비드나 블랑카 같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예금을 해 놓았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 꺼내가지고 차라리 미국 은행에 넣어버리고 말죠. 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크고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돈을 넣어놓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넣어놨던 외국인들이요. 그 돈을 다 꺼내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자, 그것은 예전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던 때가 2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말만 들어도 무서웠던 IMF 외환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뭐였었냐면 외화가 한국 정부에 아무것도 없던 거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유출되면 국가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때 외환이 빠져나가는 걸 무서워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어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 외국 사람 돈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외국인들이 돈 다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네? 그럼 안 되겠다. 우리도 못 가져나가게 하려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많이 주자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왜 안 좋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다 자기 자본으로 뭔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돈 빌려와서 그 돈 가지고 장사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장사를 하죠. 내 돈 갖고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LG고 포스코고 중소기업체 큰 회사들인 것 간에 다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그들한테는 가지고 있던 금리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달 상환하는 이자 비용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2%면은 100만 원에 2%면 100만 원에 2%면은 2만 원만 이자를 상환을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갖고 있는 빚이 있는데 이자가 5%로 올라간다. 그러면 5만 원의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안 하게 돼요. 투자를 안 하고 생산도 별로 안 하게 되고요. 조금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기업들이 고정 비용 줄일 수 있는 거 바로 인건비죠. 인건비 하다 보면은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요. 직장을 아직은 잃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 받은 거 마음 편하게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만약에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월급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나는 회사에서 안 잘릴 것 같고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받은 월급 많이 써도 되죠. 왜? 다음 달에 월급이 또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월급 받은 거를 마음 편하게 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질 않아요. 여행도 가지 않고요. 컴퓨터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물건도 안 사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별로 소비가 이제 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기업들은 또다시 금리가 안 그래도 비싼데 그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번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게 되고요. 고용을 좀 불안하게 한 해고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침체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 보통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구매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 자기 자본으로 합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면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는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똑같아요.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돼요. 야, 빚내서 집 샀더니 이거 이자 비용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나 그냥 그 빚도 안 지고 집도 안 살래 하면서 오히려 갖고 있던 집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왜? 옛날에는 내가 내던 이자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40만 원, 50만 원을 매달 이자 비용으로 내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월급은 늘지 않았어요. 월급은 기업이 힘들다 보니까 늘려주지 못하죠. 근데 금융비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기업도 불안해, 집도 불안해, 더욱더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리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경제를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재테크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만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금리랑 환율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받은 돈을 데이비드라는 애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 돈을 넣으려면 달러로 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 달러를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원화랑 바꾸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화를 예금을 해 나왔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 빼가지고 미국으로 집어넣자. 그럴 경우에는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걸 팔고 달러를 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원래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달러가 올라가서 1달러에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2,000원으로 올라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며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도 그냥 기업이 아니고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환율이 1번 상황에서 2번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알렉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알렉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자동차를 한 개 사려고 해요. 근데 도요타 자동차를 한 개 보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동차 현다이 차가 있는데 한 4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지금 이걸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알렉스가 들어가는 돈은 4만 불이에요. 4만 불을 가지고 도요타 차를 살지 현대차를 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렉스 입장에서는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원래는 4만 불이 필요한 게 이거였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는 4만 불이 아니고 2만 불만 가지고 있어도 이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도요타 할까 현대 할까 하다가 이쪽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해당 기업은
매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입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하는 거. 우리나라 수입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생필품들이에요. 생필품들, 면화, 밀가루,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하긴 하지만 거의 한국인이 소비하는 것의 70% 이상이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달러에 1,000원일 경우에는 1달러어치 고기를 사오기 위해서는 1,000원만 주면은 고기를 사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1달러어치 고기를 사오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하는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수출기업 대부분 어디입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이것들은 보통 우리는 민간인들이죠. 민간 소비라고 좀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대기업은 좋아지고 그 밑에 있는 일반적인 중소업체라든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뉴스나 네이버 기사 보면은 가끔씩 환율 정보가 매일 떠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잘 되고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